인생의 황혼역, 모든 것이 고요해지고 지난 세월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치열했던 젊은 날을 지나 이제야 비로소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지금, 메마른 가슴에 단비처럼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노년의 사랑입니다. 누군가는 기적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삶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합니다. 외로웠던 일상의 생기가 돌고 잊었던 설렘에 다시금 청춘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하죠. 하지만 이토록 아름답게만 보이는 황혼의 로맨스가 때로는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그 달콤함 뒤에 숨겨진 위험한 함정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지혜로운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비극은 나의 건강이 무너지는 순간 시작됩니다. 노년의 사랑은 처음엔 분명 함께 걷고 함께 웃으며 늦게 찾아온 인연에 감사하는 행복한 나날들입니다. 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 없듯 어느 날부터인가 허리가 아파오고 다리에 힘이 빠지며 병원을 찾는 날이 잦아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소리 없이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나누던 동등한 연인이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 즉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디를 갈지, 무엇을 먹을지 함께 상의하고 결정했지만 이제는 당신은 몸이 불편하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건 나보다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라는 말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처음에는 고맙고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의견은 점점 사라지고 모든 결정은 상대방의 몫이 됩니다. 관계는 더 이상 둘의 것이 아닌 한 사람의 결정과 다른 한 사람의 수용으로 채워집니다. 어느새 그 사람이 없으면 병원에 가는 것도, 외출하는 것도, 심지어 약을 챙겨 먹는 것조차 불안해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연인으로 만났던 그 사람은 이제 나의 모든 일상을 통제하는 보호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몸이 약해졌다고 해서 내 삶의 주도권까지 송두리째 넘겨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지 한 사람의 삶에 종속되는 의존이 아닙니다. 몸이 흔들릴수록 마음의 중심은 더욱 단단히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설령 관계가 무너지더라도 나 자신은 온전히 남을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내 건강이 약해지는 순간부터 진짜 시험대에 오릅니다. 그때 삶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사람만이 사랑과 인생 두 가지 모두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극은 경제적 경계가 무너지면서 찾아옵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노년의 사랑은 안타깝게도 돈 문제로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식사한 후 밥값을 먼저 내고 생일 선물이라며 작은 용돈을 챙겨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정이자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소함이 반복되면 관계의 무게추는 돈을 쓰는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려를 거절하지 못하는 상대방은 점점 더 큰 것을 요구하거나 말없이 기대는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아휴, 이번 달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네. 자식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와 같은 한숨 섞인 말들이 반복되면 어느새 내가 좀 도와줘야 하나 하는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내 통장 잔고는 조금씩 줄어들고 상대의 형편을 챙기느라 정작 나의 노후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사실은 노년에는 이렇게 한번 잃어버린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 시간도 기력도 없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의 실수는 다시 일어서는 밑거름이 될 수 있지만
노년의 경제적 붕괴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로 남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돈까지 줬다고 말하면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친구들 보기에도 창피해서 말도 못 꺼내겠다. 결국 혼자 끙끙 앓다가 더 큰 금전적, 정신적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한 사람은 감정에 이끌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잃었고, 다른 한 사람은 돈 문제에 단호히 선을 그어 자신의 삶과 상대방과의 감정까지 모두 지켜냈습니다. 노년의 사랑이 불행으로 바뀌는 순간은 마음을 준 그 순간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내어주기 시작한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나의 노후를 지키는 경제적 방어선은 감정을 지키는 첫 번째 보루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선이 무너지는 순간 사랑도 인생도 함께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극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병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고 정을 나누는 것은 분명 삶에 큰 활력이 됩니다. 하지만 노년의 사랑은 그 감정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우리의 몸이 아니라 마음부터 서서히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설렘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문자 한 줄에 온종일 웃음이 나고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점점 깊어지면서 예전에는 없던 불안이 찾아옵니다. 답장이 조금만 늦어도 초조해지고 전화가 오지 않는 날에는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상대방의 말투가 조금만 차갑게 느껴져도 밤새 그 이유를 곱씹으며 내가 뭘 잘못했나, 이제 마음이 식은 걸까 하고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하루에도 12번씩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운이 빠지고 얼굴의 생기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감정은 결국 몸까지 병들게 만듭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입맛이 뚝 떨어집니다. 꼬박꼬박 챙겨 먹던 약도 잊어버리고 매일 하던 아침 운동도 귀찮아집니다. 하루가 온통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만 채워지면서 이전에는 소중하게 지켜왔던 나만의 일상, 건강, 그리고 다른 인간관계까지 모두 무너져 내립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자꾸만 눈물이 나서 병원을 찾아도 의사는 특별한 이상은 없고 스트레스가 심하신 것 같네요. 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에 찾아오는 감정 과부하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내 안의 모든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많은 감정의 파괴 행위인 셈입니다. 한 사람은 사랑에 휘둘리다 마음의 병을 얻었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을 하되 자기 자신을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노년의 사랑이 위험한 진짜 이유는 감정이 깊어질수록 나 자신을 돌보는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몸이 병들기 전에 마음이 먼저 허물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사랑이 품고 있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늦게 찾아온 사랑은 분명 아름답지만 그 감정이 나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든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나를 갉아먹는 소모일 뿐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소중히 챙겨야 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네 번째 비극은 어느새 연애가 봉사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함께 걸어주고 약속을 챙겨주는 일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위가 사랑이 아닌 책임과 의무가 되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연애가 아닌 돌봄 노동이 되어버립니다. 사랑은 자발적일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한쪽의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관계의 흐름은 급격히 변합니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라며 내밀었던 따뜻한 손길은 어느새 당신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못해 라는 의존의 족쇄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연인이 아닙니다. 병원 예약을 대신 해주는 사람, 약 봉투를 정리해주는 사람, 때로는 생활비까지 보태주는 사람, 즉 무급 간병인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 서글픈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고맙다는 말조차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나의 헌신은 당연한 것이 됩니다. 왜냐고? 상대방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이 들어서 사랑받고 싶으면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냐? 가장 무서운 것은 나 자신조차 이런 불균형한 상황을 합리화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 나이에 누가 날 찾아주겠어. 그래도 이 사람은 나를 필요로 하잖아. 이 사람마저 없으면 나는 정말 혼자야. 이런 생각들이 나를 그 관계에 올가매고 더 깊은 희생과 체념을 강요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내어주다 지쳐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사랑과 나의 삶에 분명한 경계를 설정하여 자신을 지켜낸 사람도 있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따뜻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무조건적인 헌신과 희생으로 이어질 때 그 관계의 끝은 반드시 소진과 상처뿐입니다. 내 시간이 사라지고 내 삶이 없어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나는 이 관계 안에서 정말로 사랑받고 있는 걸까? 마지막 5번째 비극은 내 삶의 중심이 오직 그 사람 하나로 좁아지는 것입니다. 처음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서 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약속 시간은 그의 일정에 맞추고 식사 메뉴는 그의 입맛에 따릅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은 줄어들고 자식들과의 통화도 뜸해집니다. 내가 즐기던 취미 생활도 어느새 뒷전이 됩니다. 삶의 중심이 나에서 그 사람으로 완전히 옮겨가면서 나는 나 자신의 일상, 관계, 그리고 나 자신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감정의 종속입니다. 그의 기분이 좋으면 내 하루도 평온하고 그의 말투가 조금이라도 차가우면 온종일 불안에 휩싸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자책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마음을 졸입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시작했던 사랑이 결국 나를 더 깊고 어두운 외로움 속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사랑을 인생의 중심에 두었다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둔 채 사랑을 건강하게 지켜냈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감정의 격렬함보다 삶의 균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음은 줄 수 있어도 내 삶 전체를 담보로 맡겨서는 안 됩니다. 진짜 비극은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라는 세상 안에 내 인생 전부를 넣어버려 그가 사라졌을 때 나 또한 함께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후회와 눈물로 채우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노년의 사랑은 내 삶을 파괴하는 집착이 아니라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건강한 동행이어야 한다는 것을요. 감정이 뜨거워질수록 노년의 삶은 더 쉽게 재가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 재 속에는 평생 지켜온 나의 자부심과 존엄성이 함께 섞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댓글로 나누어 주신다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많은 분들께 큰 위로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인생의 황혼역, 모든 것이 고요해지고 지난 세월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치열했던 젊은 날을 지나 이제야 비로소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지금 메마른 가슴에 단비처럼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노년의 사랑입니다. 누군가는 기적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삶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합니다. 외로웠던 일상의 생기가 돌고
잊었던 설렘에 다시금 청춘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하죠. 하지만 이토록 아름답게만 보이는 황혼의 로맨스가 때로는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그 달콤함 뒤에 숨겨진 위험한 함정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지혜로운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비극은 나의 건강이 무너지는 순간 시작됩니다. 노년의 사랑은 처음엔 분명 함께 걷고 함께 웃으며 늦게 찾아온 인연에 감사하는 행복한 나날들입니다. 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 없듯 어느 날부터인가 허리가 아파오고 다리에 힘이 빠지며 병원을 찾는 날이 잦아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소리 없이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나누던 동등한 연인이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 즉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디를 갈지, 무엇을 먹을지 함께 상의하고 결정했지만 이제는 당신은 몸이 불편하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건 나보다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라는 말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처음에는 고맙고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의견은 점점 사라지고 모든 결정은 상대방의 몫이 됩니다. 관계는 더 이상 둘의 것이 아닌 한 사람의 결정과 다른 한 사람의 수용으로 채워집니다. 어느새 그 사람이 없으면 병원에 가는 것도 외출하는 것도 심지어 약을 챙겨 먹는 것조차 불안해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연인으로 만났던 그 사람은 이제 나의 모든 일상을 통제하는 보호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몸이 약해졌다고 해서 내 삶의 주도권까지 송두리째 넘겨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지 한 사람의 삶에 종속되는 의존이 아닙니다. 몸이 흔들릴수록 마음의 중심은 더욱 단단히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설령 관계가 무너지더라도 나 자신은 온전히 남을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내 건강이 약해지는 순간부터 진짜 시험대에 오릅니다. 그때 삶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사람만이 사랑과 인생 두 가지 모두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극은 경제적 경계가 무너지면서 찾아옵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노년의 사랑은 안타깝게도 돈 문제로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식사한 후 밥값을 먼저 내고 생일 선물이라며 작은 용돈을 챙겨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정의자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소함이 반복되면 관계의 무게추는 돈을 쓰는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려를 거절하지 못하는 상대방은 점점 더 큰 것을 요구하거나 말없이 기대는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아휴, 이번 달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네. 자식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와 같은 한숨 섞인 말들이 반복되면 어느새 내가 좀 도와줘야 하나 하는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내 통장 잔고는 조금씩 줄어들고 상대의 형편을 챙기느라 정작 나의 노후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사실은 노년에는 이렇게 한번 잃어버린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 시간도 기력도 없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의 실수는 다시 일어서는 밑거름이 될 수 있지만 노년의 경제적 붕괴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로 남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돈까지 줬다고 말하면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친구들 보기에도 창피해서 말도 못 꺼내겠다. 결국 혼자 끙끙 앓다가 더 큰 금전적, 정신적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한 사람은 감정에 이끌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잃었고
다른 한 사람은 돈 문제에 단호히 선을 그어 자신의 삶과 상대방과의 감정까지 모두 지켜냈습니다. 노년의 사랑이 불행으로 바뀌는 순간은 마음을 준 그 순간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내어주기 시작한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나의 노후를 지키는 경제적 방어선은 감정을 지키는 첫 번째 보루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선이 무너지는 순간 사랑도 인생도 함께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극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병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고 정을 나누는 것은 분명 삶에 큰 활력이 됩니다. 하지만 노년의 사랑은 그 감정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우리의 몸이 아니라 마음부터 서서히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설렘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문자 한 줄에 온종일 웃음이 나고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점점 깊어지면서 예전에는 없던 불안이 찾아옵니다. 답장이 조금만 늦어도 초조해지고 전화가 오지 않는 날에는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상대방의 말투가 조금만 차갑게 느껴져도 밤새 그 이유를 곱씹으며 내가 뭘 잘못했나, 이제 마음이 식은 걸까 하고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하루에도 12번씩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운이 빠지고 얼굴의 생기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감정은 결국 몸까지 병들게 만듭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입맛이 뚝 떨어집니다. 꼬박꼬박 챙겨 먹던 약도 잊어버리고 매일 하던 아침 운동도 귀찮아집니다. 하루가 온통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만 채워지면서 이전에는 소중하게 지켜왔던 나만의 일상, 건강, 그리고 다른 인간관계까지 모두 무너져 내립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자꾸만 눈물이 나서 병원을 찾아도 의사는 특별한 이상은 없고 스트레스가 심하신 것 같네요. 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에 찾아오는 감정 과부하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내 안의 모든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많은 감정의 파괴 행위인 셈입니다. 한 사람은 사랑에 휘둘리다 마음의 병을 얻었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을 하되 자기 자신을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노년의 사랑이 위험한 진짜 이유는 감정이 깊어질수록 나 자신을 돌보는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몸이 병들기 전에 마음이 먼저 허물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사랑이 품고 있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늦게 찾아온 사랑은 분명 아름답지만 그 감정이 나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든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나를 갉아먹는 소모일 뿐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소중히 챙겨야 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네 번째 비극은 어느새 연애가 봉사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함께 걸어주고 약속을 챙겨주는 일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위가 사랑이 아닌 책임과 의무가 되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연애가 아닌 돌봄 노동이 되어버립니다. 사랑은 자발적일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한쪽의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관계의 흐름은 급격히 변합니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라며 내밀었던 따뜻한 손길은 어느새 당신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못해 라는 의존의 족쇄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연인이 아닙니다. 병원 예약을 대신 해주는 사람, 약 봉투를 정리해주는 사람, 때로는 생활비까지 보태주는 사람, 즉 무급 간병인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 서글픈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고맙다는 말조차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나의 헌신은 당연한 것이 됩니다. 왜냐고? 상대방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이 들어서 사랑받고 싶으면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냐? 가장 무서운 것은 나 자신조차 이런 불균형한 상황을 합리화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 나이에 누가 날 찾아주겠어. 그래도 이 사람은 나를 필요로 하잖아. 이 사람마저 없으면 나는 정말 혼자야. 이런 생각들이 나를 그 관계에 올가매고 더 깊은 희생과 체념을 강요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내어주다 지쳐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사랑과 나의 삶의 분명한 경계를 설정하여 자신을 지켜낸 사람도 있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따뜻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무조건적인 헌신과 희생으로 이어질 때 그 관계의 끝은 반드시 소진과 상처뿐입니다. 내 시간이 사라지고 내 삶이 없어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나는 이 관계 안에서 정말로 사랑받고 있는 걸까? 마지막 5번째 비극은 내 삶의 중심이 오직 그 사람 하나로 좁아지는 것입니다. 처음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서 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약속 시간은 그의 일정에 맞추고 식사 메뉴는 그의 입맛에 따릅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은 줄어들고 자식들과의 통화도 뜸해집니다. 내가 즐기던 취미 생활도 어느새 뒷전이 됩니다. 삶의 중심이 나에서 그 사람으로 완전히 옮겨가면서 나는 나 자신의 일상, 관계, 그리고 나 자신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감정의 종속입니다. 그의 기분이 좋으면 내 하루도 평온하고 그의 말투가 조금이라도 차가우면 온종일 불안에 휩싸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자책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마음을 졸입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시작했던 사랑이 결국 나를 더 깊고 어두운 외로움 속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사랑을 인생의 중심에 두었다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둔 채 사랑을 건강하게 지켜냈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감정의 격렬함보다 삶의 균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음은 줄 수 있어도 내 삶 전체를 담보로 맡겨서는 안 됩니다. 진짜 비극은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라는 세상 안에 내 인생 전부를 넣어버려 그가 사라졌을 때 나 또한 함께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후회와 눈물로 채우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노년의 사랑은 내 삶을 파괴하는 집착이 아니라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건강한 동행이어야 한다는 것을요. 감정이 뜨거워질수록 노년의 삶은 더 쉽게 재가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 재 속에는 평생 지켜온 나의 자부심과 존엄성이 함께 섞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댓글로 나누어 주신다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많은 분들께 큰 위로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인생의 황혼역, 모든 것이 고요해지고 지난 세월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치열했던 젊은 날을 지나 이제야 비로소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지금 메마른 가슴에 단비처럼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노년의 사랑입니다. 누군가는 기적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삶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합니다. 외로웠던 일상의 생기가 돌고 잊었던 설렘에 다시금 청춘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하죠. 하지만 이토록 아름답게만 보이는 황혼의 로맨스가 때로는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그 달콤함 뒤에 숨겨진 위험한 함정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지혜로운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비극은 나의 건강이 무너지는 순간 시작됩니다. 노년의 사랑은 처음엔 분명 함께 걷고 함께 웃으며 늦게 찾아온 인연에 감사하는 행복한 나날들입니다. 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 없듯 어느 날부터인가 허리가 아파오고 다리에 힘이 빠지며 병원을 찾는 날이 잦아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소리 없이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나누던 동등한 연인이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 즉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디를 갈지, 무엇을 먹을지 함께 상의하고 결정했지만 이제는 당신은 몸이 불편하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건 나보다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라는 말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처음에는 고맙고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의견은 점점 사라지고 모든 결정은 상대방의 몫이 됩니다. 관계는 더 이상 둘의 것이 아닌 한 사람의 결정과 다른 한 사람의 수용으로 채워집니다. 어느새 그 사람이 없으면 병원에 가는 것도, 외출하는 것도, 심지어 약을 챙겨 먹는 것조차 불안해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연인으로 만났던 그 사람은 이제 나의 모든 일상을 통제하는 보호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몸이 약해졌다고 해서 내 삶의 주도권까지 송두리째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지 한 사람의 삶에 종속되는 의존이 아닙니다. 몸이 흔들릴수록 마음의 중심은 더욱 단단히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설령 관계가 무너지더라도 나 자신은 온전히 남을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내 건강이 약해지는 순간부터 진짜 시험대에 오릅니다. 그때 삶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사람만이 사랑과 인생 두 가지 모두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극은 경제적 경계가 무너지면서 찾아옵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노년의 사랑은 안타깝게도 돈 문제로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식사한 후 밥값을 먼저 내고 생일 선물이라며 작은 용돈을 챙겨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정의자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소함이 반복되면 관계의 무게추는 돈을 쓰는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려를 거절하지 못하는 상대방은 점점 더 큰 것을 요구하거나 말없이 기대는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아휴, 이번 달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네. 자식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와 같은 한숨 섞인 말들이 반복되면 어느새 내가 좀 도와줘야 하나 하는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내 통장 잔고는 조금씩 줄어들고 상대의 형편을 챙기느라 정작 나의 노후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사실은 노년에는 이렇게 한번 잃어버린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 시간도 기력도 없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의 실수는 다시 일어서는 밑거름이 될 수 있지만 노년의 경제적 붕괴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로 남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돈까지 줬다고 말하면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친구들 보기에도 창피해서 말도 못 꺼내겠다. 결국 혼자 끙끙 앓다가 더 큰 금전적, 정신적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한 사람은 감정에 이끌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잃었고 다른 한 사람은 돈 문제에 단호히 선을 그어 자신의 삶과 상대방과의 감정까지 모두 지켜냈습니다. 노년의 사랑이 불행으로 바뀌는 순간은 마음을 준 그 순간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내어주기 시작한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나의 노후를 지키는 경제적 방어선은 감정을 지키는 첫 번째 보루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선이 무너지는 순간 사랑도 인생도 함께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극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병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고 정을 나누는 것은 분명 삶에 큰 활력이 됩니다. 하지만 노년의 사랑은 그 감정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우리의 몸이 아니라 마음부터 서서히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설렘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문자 한 줄에 온종일 웃음이 나고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점점 깊어지면서 예전에는 없던 불안이 찾아옵니다. 답장이 조금만 늦어도 초조해지고 전화가 오지 않는 날에는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상대방의 말투가 조금만 차갑게 느껴져도 밤새 그 이유를 곱씹으며 내가 뭘 잘못했나, 이제 마음이 식은 걸까 하고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하루에도 12번씩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운이 빠지고 얼굴의 생기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감정은 결국 몸까지 병들게 만듭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입맛이 뚝 떨어집니다. 꼬박꼬박 챙겨 먹던 약도 잊어버리고 매일 하던 아침 운동도 귀찮아집니다. 하루가 온통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만 채워지면서 이전에는 소중하게 지켜왔던 나만의 일상, 건강, 그리고 다른 인간관계까지 모두 무너져 내립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자꾸만 눈물이 나서 병원을 찾아도 의사는 특별한 이상은 없고 스트레스가 심하신 것 같네요. 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에 찾아오는 감정 과부하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내 안의 모든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많은 감정의 파괴 행위인 셈입니다. 한 사람은 사랑에 휘둘리다 마음의 병을 얻었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을 하되 자기 자신을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노년의 사랑이 위험한 진짜 이유는 감정이 깊어질수록 나 자신을 돌보는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몸이 병들기 전에 마음이 먼저 허물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사랑이 품고 있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늦게 찾아온 사랑은 분명 아름답지만 그 감정이 나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든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나를 갉아먹는 소모일 뿐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소중히 챙겨야 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네 번째 비극은 어느새 연애가 봉사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함께 걸어주고 약속을 챙겨주는 일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위가 사랑이 아닌 책임과 의무가 되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연애가 아닌 돌봄 노동이 되어버립니다. 사랑은 자발적일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한쪽의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관계의 흐름은 급격히 변합니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라며 내밀었던 따뜻한 손길은 어느새 당신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못해 라는 의존의 족쇄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연인이 아닙니다. 병원 예약을 대신 해주는 사람, 약 봉투를 정리해주는 사람, 때로는 생활비까지 보태주는 사람, 즉 무급 간병인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 서글픈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고맙다는 말조차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나의 헌신은 당연한 것이 됩니다. 왜냐고? 상대방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이 들어서 사랑받고 싶으면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냐? 가장 무서운 것은 나 자신조차 이런 불균형한 상황을 합리화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 나이에 누가 날 찾아주겠어. 그래도 이 사람은 나를 필요로 하잖아. 이 사람마저 없으면 나는 정말 혼자야. 이런 생각들이 나를 그 관계에 올가매고 더 깊은 희생과 체념을 강요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내어주다 지쳐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사랑과 나의 삶의 분명한 경계를 설정하여 자신을 지켜낸 사람도 있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따뜻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무조건적인 헌신과 희생으로 이어질 때 그 관계의 끝은 반드시 소진과 상처뿐입니다. 내 시간이 사라지고 내 삶이 없어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나는 이 관계 안에서 정말로 사랑받고 있는 걸까? 마지막 5번째 비극은 내 삶의 중심이 오직 그 사람 하나로 좁아지는 것입니다. 처음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서 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약속 시간은 그의 일정에 맞추고 식사 메뉴는 그의 입맛에 따릅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은 줄어들고 자식들과의 통화도 뜸해집니다. 내가 즐기던 취미 생활도 어느새 뒷전이 됩니다. 삶의 중심이 나에서 그 사람으로 완전히 옮겨가면서 나는 나 자신의 일상, 관계, 그리고 나 자신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감정의 종속입니다. 그의 기분이 좋으면 내 하루도 평온하고 그의 말투가 조금이라도 차가우면 온종일 불안에 휩싸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자책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마음을 졸입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시작했던 사랑이 결국 나를 더 깊고 어두운 외로움 속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사랑을 인생의 중심에 두었다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둔 채 사랑을 건강하게 지켜냈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감정의 격렬함보다 삶의 균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음은 줄 수 있어도 내 삶 전체를 담보로 맡겨서는 안 됩니다. 진짜 비극은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라는 세상 안에 내 인생 전부를 넣어버려 그가 사라졌을 때 나 또한 함께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후회와 눈물로 채우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노년의 사랑은 내 삶을 파괴하는 집착이 아니라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건강한 동행이어야 한다는 것을요. 감정이 뜨거워질수록 노년의 삶은 더 쉽게 재가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 재 속에는 평생 지켜온 나의 자부심과 존엄성이 함께 섞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댓글로 나누어 주신다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많은 분들께 큰 위로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인생의 황혼역, 모든 것이 고요해지고 지난 세월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치열했던 젊은 날을 지나 이제야 비로소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지금 메마른 가슴에 단비처럼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노년의 사랑입니다. 누군가는 기적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삶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합니다. 외로웠던 일상의 생기가 돌고 잊었던 설렘에 다시금 청춘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하죠. 하지만 이토록 아름답게만 보이는 황혼의 로맨스가 때로는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그 달콤함 뒤에 숨겨진 위험한 함정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지혜로운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비극은 나의 건강이 무너지는 순간 시작됩니다. 노년의 사랑은 처음엔 분명 함께 걷고 함께 웃으며 늦게 찾아온 인연에 감사하는 행복한 나날들입니다. 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 없듯 어느 날부터인가 허리가 아파오고 다리에 힘이 빠지며 병원을 찾는 날이 잦아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소리 없이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나누던 동등한 연인이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 즉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디를 갈지, 무엇을 먹을지 함께 상의하고 결정했지만 이제는 당신은 몸이 불편하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건 나보다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라는 말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처음에는 고맙고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의견은 점점 사라지고 모든 결정은 상대방의 몫이 됩니다. 관계는 더 이상 둘의 것이 아닌 한 사람의 결정과 다른 한 사람의 수용으로 채워집니다. 어느새 그 사람이 없으면 병원에 가는 것도, 외출하는 것도, 심지어 약을 챙겨 먹는 것조차 불안해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연인으로 만났던 그 사람은 이제 나의 모든 일상을 통제하는 보호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몸이 약해졌다고 해서 내 삶의 주도권까지 송두리째 넘겨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지 한 사람의 삶에 종속되는 의존이 아닙니다. 몸이 흔들릴수록 마음의 중심은 더욱 단단히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설령 관계가 무너지더라도 나 자신은 온전히 남을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내 건강이 약해지는 순간부터 진짜 시험대에 오릅니다. 그때 삶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사람만이 사랑과 인생, 두 가지 모두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극은 경제적 경계가 무너지면서 찾아옵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노년의 사랑은 안타깝게도 돈 문제로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식사한 후 밥값을 먼저 내고 생일 선물이라며 작은 용돈을 챙겨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정의자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소함이 반복되면 관계의 무게추는 돈을 쓰는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려를 거절하지 못하는 상대방은 점점 더 큰 것을 요구하거나 말없이 기대는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아휴, 이번 달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네. 자식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와 같은 한숨 섞인 말들이 반복되면 어느새 내가 좀 도와줘야 하나 하는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내 통장 잔고는 조금씩 줄어들고 상대의 형편을 챙기느라 정작 나의 노후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사실은 노년에는 이렇게 한번 잃어버린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 시간도 기력도 없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의 실수는 다시 일어서는 밑거름이 될 수 있지만 노년의 경제적 붕괴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로 남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돈까지 줬다고 말하면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친구들 보기에도 창피해서 말도 못 꺼내겠다. 결국 혼자 끙끙 앓다가 더 큰 금전적, 정신적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한 사람은 감정에 이끌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잃었고 다른 한 사람은 돈 문제에 단호히 선을 그어 자신의 삶과 상대방과의 감정까지 모두 지켜냈습니다. 노년의 사랑이 불행으로 바뀌는 순간은 마음을 준 그 순간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내어주기 시작한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나의 노후를 지키는 경제적 방어선은 감정을 지키는 첫 번째 보루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선이 무너지는 순간 사랑도 인생도 함께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극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병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고 정을 나누는 것은 분명 삶에 큰 활력이 됩니다. 하지만 노년의 사랑은 그 감정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우리의 몸이 아니라 마음부터 서서히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설렘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문자 한 줄에 온종일 웃음이 나고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점점 깊어지면서 예전에는 없던 불안이 찾아옵니다. 답장이 조금만 늦어도 초조해지고 전화가 오지 않는 날에는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상대방의 말투가 조금만 차갑게 느껴져도 밤새 그 이유를 곱씹으며 내가 뭘 잘못했나, 이제 마음이 식은 걸까 하고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하루에도 12번씩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운이 빠지고 얼굴의 생기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감정은 결국 몸까지 병들게 만듭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입맛이 뚝 떨어집니다. 꼬박꼬박 챙겨 먹던 약도 잊어버리고 매일 하던 아침 운동도 귀찮아집니다. 하루가 온통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만 채워지면서 이전에는 소중하게 지켜왔던 나만의 일상, 건강, 그리고 다른 인간관계까지 모두 무너져 내립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자꾸만 눈물이 나서 병원을 찾아도 의사는 특별한 이상은 없고 스트레스가 심하신 것 같네요. 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에 찾아오는 감정 과부하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내 안의 모든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많은 감정의 파괴 행위인 셈입니다. 한 사람은 사랑에 휘둘리다 마음의 병을 얻었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을 하되 자기 자신을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노년의 사랑이 위험한 진짜 이유는 감정이 깊어질수록 나 자신을 돌보는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몸이 병들기 전에 마음이 먼저 허물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사랑이 품고 있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늦게 찾아온 사랑은 분명 아름답지만 그 감정이 나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든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나를 갉아먹는 소모일 뿐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소중히 챙겨야 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네 번째 비극은 어느새 연애가 봉사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함께 걸어주고 약속을 챙겨주는 일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위가 사랑이 아닌 책임과 의무가 되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연애가 아닌 돌봄 노동이 되어버립니다. 사랑은 자발적일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한쪽의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관계의 흐름은 급격히 변합니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라며 내밀었던 따뜻한 손길은 어느새 당신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못해 라는 의존의 족쇄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연인이 아닙니다. 병원 예약을 대신 해주는 사람, 약 봉투를 정리해주는 사람, 때로는 생활비까지 보태주는 사람, 즉 무급 간병인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 서글픈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고맙다는 말조차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나의 헌신은 당연한 것이 됩니다. 왜냐고? 상대방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이 들어서 사랑받고 싶으면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냐? 가장 무서운 것은 나 자신조차 이런 불균형한 상황을 합리화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 나이에 누가 날 찾아주겠어. 그래도 이 사람은 나를 필요로 하잖아. 이 사람마저 없으면 나는 정말 혼자야. 이런 생각들이 나를 그 관계에 올가매고 더 깊은 희생과 체념을 강요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내어주다 지쳐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사랑과 나의 삶의 분명한 경계를 설정하여 자신을 지켜낸 사람도 있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따뜻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무조건적인 헌신과 희생으로 이어질 때 그 관계의 끝은 반드시 소진과 상처뿐입니다. 내 시간이 사라지고 내 삶이 없어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나는 이 관계 안에서 정말로 사랑받고 있는 걸까?
마지막 5번째 비극은 내 삶의 중심이 오직 그 사람 하나로 좁아지는 것입니다. 처음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서 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약속 시간은 그의 일정에 맞추고 식사 메뉴는 그의 입맛에 따릅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은 줄어들고 자식들과의 통화도 뜸해집니다. 내가 즐기던 취미 생활도 어느새 뒷전이 됩니다. 삶의 중심이 나에서 그 사람으로 완전히 옮겨가면서 나는 나 자신의 일상, 관계, 그리고 나 자신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감정의 종속입니다. 그의 기분이 좋으면 내 하루도 평온하고 그의 말투가 조금이라도 차가우면 온종일 불안에 휩싸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자책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마음을 졸입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시작했던 사랑이 결국 나를 더 깊고 어두운 외로움 속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사랑을 인생의 중심에 두었다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둔 채 사랑을 건강하게 지켜냈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감정의 격렬함보다 삶의 균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음은 줄 수 있어도 내 삶 전체를 담보로 맡겨서는 안 됩니다. 진짜 비극은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라는 세상 안에 내 인생 전부를 넣어버려 그가 사라졌을 때 나 또한 함께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후회와 눈물로 채우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노년의 사랑은 내 삶을 파괴하는 집착이 아니라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건강한 동행이어야 한다는 것을요. 감정이 뜨거워질수록 노년의 삶은 더 쉽게 재가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 재 속에는 평생 지켜온 나의 자부심과 존엄성이 함께 섞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댓글로 나누어 주신다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많은 분들께 큰 위로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인생의 황혼역, 모든 것이 고요해지고 지난 세월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치열했던 젊은 날을 지나 이제야 비로소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지금 메마른 가슴에 단비처럼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노년의 사랑입니다. 누군가는 기적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삶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합니다. 외로웠던 일상의 생기가 돌고 잊었던 설렘에 다시금 청춘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하죠. 하지만 이토록 아름답게만 보이는 황혼의 로맨스가 때로는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그 달콤함 뒤에 숨겨진 위험한 함정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지혜로운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비극은 나의 건강이 무너지는 순간 시작됩니다. 노년의 사랑은 처음엔 분명 함께 걷고 함께 웃으며 늦게 찾아온 인연에 감사하는 행복한 나날들입니다. 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 없듯 어느 날부터인가 허리가 아파오고 다리에 힘이 빠지며 병원을 찾는 날이 잦아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소리 없이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나누던 동등한 연인이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 즉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디를 갈지, 무엇을 먹을지 함께 상의하고 결정했지만 이제는 당신은 몸이 불편하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건 나보다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라는 말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처음에는 고맙고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의견은 점점 사라지고
모든 결정은 상대방의 몫이 됩니다. 관계는 더 이상 둘의 것이 아닌 한 사람의 결정과 다른 한 사람의 수용으로 채워집니다. 어느새 그 사람이 없으면 병원에 가는 것도, 외출하는 것도, 심지어 약을 챙겨 먹는 것조차 불안해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